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여론 조작을 통해서 이제 그 반 이재명 친애기 이런 이제 여론 조작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도에 보니까 부천에 설훈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오선이죠. 설훈 의원을 이게 빼고 여론조사한 게 나오고요. 어제도 이제 그 이인영 아주 이제 그 충격적이죠. 이인영도 빼고 여론조사한다. 그다음에 인천에 그 홍영표 원내대표 있잖아요. 홍영표도 그게 뺐다. 광주에 가면 전대엽 의장 사기 송갑석도 뺐다. 그다음에 성동갑의 임종석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반 이재명의 그 원로나 이런 사람들에게 여론조사에서 빼버리고 오히려 이제 친명을 이어가지고 여론 조작해가지고 공천하려는 이런 이제 그 민주당의 여론 조작 사건 이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설훈 이분은 이제 그 지금 이제 좀 여론조사가 상당히 그 심각하게 조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설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 누구를 였느냐 이게 그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부천에 좀 살았기 때문에 저는 부천에 소사구에 있었습니다. 부천 사정을 좀 아는데 거기에 이제 가벌병정 4개가 있죠. 현재 근데 설훈 대신에 공천을 내리꽂으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부천에 김기표. 이 문제가 저는 첫째 심각하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현역을 정적을 여론조작 통해 제거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내리꽂겠다는 사람이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김기표 변호사. 이분이 누구냐? 72년생이고 전라도 이제 보성 출신인데 전라도. 근데 이제 그 전라도 보성이 고향인데 부천에 왔죠. 부천에 북초등학교, 동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서울법대 나와서 이분이 나름대로 이게 민주당에서 경력은 좀 이게 화려한 분이에요.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이제 연수원 30기입니다. 저보다 2년 후배죠. 30기. 근데 그 검찰청의 특수일부 옛날에 서울지방 검찰청의 특수일부 검사를 하다가 문재인 때 대통령 비서실의 반부패 비서관까지 한 나름대로 민주당에서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문제냐? 바로 이제 김용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용이 누굽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한 정진상과 김용 정도 되어지기의 척근이다. 이게 김용 아닙니까? 저는 김용을 변호했다는 말은 이재명을 변호했다 하고 이제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신이고 공범이기 때문에 김용희가 돈을 받아가 이재명 경선 작업 썼다. 그래서 5년 받은 게 팩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김용희나 정진상이나 이재명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특혜를 받으면 이게 바로 저는 변호사비 대납하고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는 이제 그 특수 검사 출신의 법무법이 한빛의 대표다. 그러면 이게 변호사비를 최소한 이게 그 5억에서 10억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게 변호사비를 1, 2천만 원 받고 대신에 공천으로 받는다. 이거야말로 이게 매관매직 아닙니까? 옛날에 문재인이가 사의해주고 이상적이 공천 주듯이 이거야말로 이게 매관매직 아니냐? 그 점에서 이게 저는 제2의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의심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재명이나 김용이나 정지상을 변호한 사람이 공천을 받는다. 이거는 이게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훈을 왜 빼고 조사를 합니까? 현역 5선인데 이게 문제다. 이렇게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인영도 이게 심각하죠. 이인영도 이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이재명하고 만날 때 꼭 이 2명만 챙겨달라 했거든. 2명. 그게 누구냐면 이제 고민정이 하고요. 그 다음에 윤건영입니다. 윤건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재명 입장에서 고민정은 공천을 줬죠. 그리고 이제 윤건영도 아마 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머지 임종석이나 그 다음에 이인영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꼭 챙기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러니까 이게 쳐버리자. 이런 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인영이는 이제 그 구로갑이잖아요. 그 우리 유명 통일부 장관하고 거기에 그 호준석은 이제 YTN 앵커가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지금 저 컷오프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거 어제 보도에 이인영이를 빼고 여론조사를 했다. 이 말이 칠 수 있다. 치겠다는 거죠. 치겠다. 야,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홍영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홍영표는 이제 송영길이, 구속 송영길이하고 당대표 할 때 붙었던 게 홍영표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친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친다. 이거는 예상했고요. 그 다음에 송갑석도 마찬가지죠. 송갑석은 이제 그 광주입니다. 근데 그 전대협 의장 출신이죠. 송갑석. 이분도 그 반 이재명이기 때문에 친다. 역시 이게 여론에서 빼고 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임종석도 이제 성동갑은 도저히 안 준다. 근데 임종석이는 나는 죽어도 성동갑을 안 벗어난다. 이렇게 마주보고 두 기차가 달리고 있는 거죠. 뭐. 그러면 이게 충돌하면 둘 다 탈선하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 둘 다 상처를 받을 겁니다. 임종석이 잘하고 있습니다. 막 당을 두 동강 내버리는데 당에서는 이게 뭐 송파나 딴 데로 가라고 하는데 임종석이 죽어도 나 못 벗어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쭉 보면 재밌는 게 이번에 이재명계에서 전대협 세력을 완전히 싹을 말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대협 1기 의장이 이인영이죠. 그 다음에 2기 의장이 오영식이는 이제 이미 옛날 코레일 다 정치를 떠났고요. 그 다음에 3기가 임종석이잖아요. 그 다음에 4기가 송갑석이죠. 지금 이제 1기, 3기, 4기 의장을 전부 친해자. 이 말은 전대협 세력을 쫓아내자.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전대협 청산하자 하니까 이재명이가 대신 청산해 주니까 뭐 우리로서는 이게 고맙네요. 이재명이가 대신 전대협 세력을 지금 이게 척결하고 있죠. 이재명이는 이제 운동권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많거든요. 이재명이는 별명이 청년 재벌로 자기는 이게 운동할 때 근처도 못 가봤잖아요. 대학을 뭐 못 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콤플렉스가 있는데 아마 이게 이번 기회에 전대협 싹을 자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이재명이가 전북의 반 이재명 세력을 여론 조작 통해서 축출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후유증이 없을까? 그러면 이게 임종석, 송갑석, 홍영표, 이인영, 서른이는 조용히 그냥 이재명한테 뜻에 따라 정치판에서 사라져줄까?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이제 강력하게 저지하고 싸우겠죠. 아마 이제 그 민주당의 공천이 피비린내가 날 겁니다. 임종석 하나 처리 못해서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 이인영, 송갑석, 홍영표 다 서른 치보세요. 이게 보통 세력이 있냐고. 저는 피비린내 나는 공천 대전이 벌어지고 이거는 결국에 민주당이 두둑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제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까지 공천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 스마트하게 스피드 있게 그리고 스무스하게 저항 없이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게 공천이 뭐 임종석 하나 때문에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끝까지 갈등 속에 늪에 빠지가 임종석의 늪에 빠져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에 누가 잘했냐? 여기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됩니다. 앞으로 그 구셔라 임종석.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 너 끝까지 성동에 버티가 당이 두동을 내고 어떻게 되든 끝까지 버텨야 된다. 절대 이게 옮기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구셔라 임종석 이렇게 외치면서 민주당 공천 제가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